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물리게 들릴 정도로 시장의 흐름이 지속적인 오락가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은 아주 재밌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차하면 디폴트,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물론 이런 밀당 양상은 과거에도 비슷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투심을 살짝이나마 지지를 해준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벤 버냉키 전 의장과의 공개 대담을 통해서 시장 안도 성격의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은행권 스트레스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준 겁니다. 은행 위기로 인해서 대출 조건이 빡빡해졌고 이를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줄이 압박되면서 사실상의 긴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연준 의장이 직접 밝힌 겁니다. 어쩌면 6월 금리 동결은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닌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 소송 약식 재판 최종 판결은 대체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걸까? 안 그래도 흰먼 스피치,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주면서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인데 당초 법원이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흰먼 이메일은 6월 6일 이전에 공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리플과 SEC 모두 자료 공개 일정을 일주일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즉각 허락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주목되고 있는 게 이번에 전 아마존 최고 재무책임자 워렌 젠슨이 이사회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양반이 아마존을 비롯해서 워낙 혁신적이고 또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에서 재무관리를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건데 빅테크든 작은 테크든 요즘 해고하느라 정신없는데 리플은 인력 확충, 기업 인수합병 등등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임원급 이상 회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4분을 추첨해서 디센트 월렛을 1개씩 선물해드리게 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임원급 이상 회원분들이 볼 수 있는 참여 신청서 올려놓은 상태이고 다음 주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랜덤 추첨기를 활용해 즉석 추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라이브 방송과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말만 많은 건지 이러다 탈도 많이 날려고 그러는 건지 아직은 예단할 순 없겠지만 표면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꽤나 적극적인 밀당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들 입으로 직접 주말까지 협상 타결 가능성 이런 걸 언급하더니 이번에는 협상 자체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 확인되면서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주말쯤 합의 소식을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당연히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에 이틀 연속 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튼 정치의 영역에 있는 인간들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협상 중단 소식을 이번에도 지 입으로 직접 밝혔는데 100억 원이 움직여야 하는데 어떤 조치도 없다. 잠시 협상을 멈춰야 한다. 어제는 합의의 길이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느꼈다. 우린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공화당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대화는 어렵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짜고 치는 건지 진짜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협상은 파토가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과거 부채 한도 협상 때도 늘상 있었던 일이라서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밀당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양측이 쇼를 하듯이 카메라 앞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꼴값을 떨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러다 합의에 이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겪지 않은 것은 정치인들과 양측이 소년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예상했듯이 이들은 다시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부터 협상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표현이 있는데 참 꼴값도 가지가지한다.
이런 골 때리는 상황 속에서 증시를 좀 더 안도하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 제롬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돈을 찍어서 뿌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벤 버냉키 전 의장과 공개 대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은행권 불안이 신용 조건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 경제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확인됐고, 그렇게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면서 사실상의 긴축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6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해석이 됐고, 월가 미디어들은 파월 의장이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리 선물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CME 페드워치 상황을 보면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0%를 돌파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17%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35% 수준이었는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증시의 흐름만큼이나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모호한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7,000달러 지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30,000달러 랠리를 향해 나아갈지 25,000달러 리테스트를 할지, 이런 상황이 지금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48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7%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6,800달러 부근의 지지라인과 25,250달러 사이에서 황소와 곰의 힘겨운 싸움을 계속 목격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27,59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있고 마이너스 영역의 RSI는 곰 세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곰 세력이 26,500달러 아래로 가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이건 매도 압력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황소 세력이 28,412달러에서 50일 단순이동 평균까지 랠리를 시작할 경우에 다음 저항선을 향한 랠리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은 다소 밋밋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27,200달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경우 29,000달러를 목표로 롱 포지션을 잡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만약 밑으로 더 빠질 경우에는 26,000달러 또는 25,000달러가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꽤나 모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52주 고점을 경신했는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플러스 상관관계를 회복할 경우에 나스닥의 강세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회복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나스닥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이전 시나리오가 반복된다라면 두 지수가 플러스 상관관계를 회복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채굴세 30% 부과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홀더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이런 법안은 하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성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개인적으로 채굴을 지지하고 미국 전역에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확산된다라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채굴을 비롯한 암호화폐 산업의 미국 내 발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내 지역구인 와이오밍 주에서는 폐메탄 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이 오히려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은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건 대체 어떤 의도가 깔린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리플 소송 속보 소식 가운데 가장 섹시한 것은 단연 힌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 명령 판결입니다. 힌먼 이메일이 원본 그대로 공개가 된다는 것은 대체 당시 이 미친 것들이 뭘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판단을 한 건지 그걸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당근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 전에 1차적 관심사는 이게 대체 언제쯤 공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계산하면 6월 6일 이전에 공개돼야 한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분석했던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필란 변호사는 봉인 해제 명령이 내려진 문서를 언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이 내린 작년 9월 12일 명령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다. 당시 봉인 해제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은 21일 안에 요약 판결 문서의 공개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흰먼 문서 공개 판결 이후 21일이 되는 날이 바로 6월 6일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 리플과 SAC 모두 자료 공개 일자를 일주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게 곧바로 승인이 됐습니다. 일주일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초 예상됐던 6월 6일이 아니라 6월 13일 이전에 공개가 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3주 정도 안에 흰먼 스피치 메일 내용이 세상에 공개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 소송 판결의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에 유리해 보이는 법원 판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XRP의 반등세 역시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립토 포테이토가 XRP가 이번 한 주 동안 주요 종목들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고, 이후에도 상승세 둔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XRP 상승의 배경으로 SEC와의 소송전이 리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끌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스위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이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한 것이 리플의 저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런 부분 역시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전 아마존 CFO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한 건 역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델타 에어라인, MBC 등에서 재무 관리를 해온 워렌 젠슨이 그 주인공인데, 이 양반은 이사회 합류와 더불어서 리플 운영 감사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로 혁신과 관련된 업계에서 일해온 인물이고 인상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리플이 괜히 이사회에 합류시킨 게 아닐 것이다, 이런 나름의 기대감과 의미부여가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나름 업계 유명 인사를 회사의 주요 포지션에 확 때려 박아 넣었고, 거액을 들여서 그것도 현금 몰빵으로 메타코를 인수한 것도 그렇고, 리플의 혁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